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관련해서요, 주가와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전망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지금 주가만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악재들을 많이 반영한 모습들이에요. 다만 저희가 이 에코프로 BM에 투자하면서 이제 앞으로 기업이 주가가 오르려면은 어떠한 선수반되는 그런 요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관찰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시기도 이 투자하면서 시간 지나서 보면은 그땐 그랬었지라고 또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전기차 캐즘이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수소 전기차로 그냥 갑자기 변해버려서 전기차를 이제 아예 상용화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사람들이 타지도 않는 그런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중화로 가기 이전에 그 수요가 좀 정체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양극재 그리고 또 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하면 주가가 또 오르는 그런 배경이 될지, 이런 부분들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보고서, 이 반기 보고서 보시면은요, 경영상의 주요 계약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장기 공급 계약 다 아실 거예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이 굉장히 초창기 때부터 해서 커다란 이 수주 계약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이 SK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 BM의 양극화 물질 가져가고요. 삼성 SDI도 아실 겁니다. 23년도 12월 1일 날 이때 해가지고 거의 44조 규모 해서 NCA 양극재, NCM 양극재 이렇게 해서 3원계 양극재 두 개가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에 들어가요. 그런데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이 양극재 판매 가격이 좀 높아야지 매출도 더 늘어나고 남는 이익도 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의 이 반기 보고서, 이 정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에코프로 BM에 가져다 쓰는 양극재잖아요. 근데 22년도 킬로그램당 6만 1,000원대, 23년도 킬로그램당 54,000원, 24년도 1분기 킬로그램당 41,000원. 그런데 24년도 반기 1월부터 6월까지 34,577원. 이게 계속 하락해 왔어요.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이거는 NCM 관련해서죠.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삼성 SDI 볼까요? 여기 보면은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삼성 SDI가 에코프로 BM에서 NCA 양극재 가져다 쓰는데, 이제 보시면은 53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날짜가 이 연도수가 안 나온다라 그러면 맨 마지막 거 있죠. 55기 반기, 이게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건 23년도, 이건 22년도 킬로그램당 47불, 그리고 23년도 킬로그램당 49불, 그리고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 33불. 계속 떨어지죠. NCA, NCM 다 같이 이 양극할 물질, 이거는 에코프로 BM의 판매 가격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여기 공시에서 보시다시피 이 양극재, 양극활 물질, 여기에 내수하고 수출 비중, 이 보시면은요,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24년도 반기 1월부터 6월까지만 보더라도 수출이 1조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내수는 300억 정도입니다. 근데 다 그랬어요. 이 전년도, 전전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관세청에서 올라오는 이 수출입 데이터 확정치 가지고요, 엑셀 파일로 좀 정리한 내용인데, 수출입 실적입니다. 품목별로 제가 3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니켈, 코발트, 망간. 이게 뭐죠? 산화물의 리튬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이게 NCM 양극재예요. 그리고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산화물의 리튬, 이게 NCA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아래 거는 이 전구체예요. NCM 전구체. 근데 전구체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이 두 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8월 데이터는 이제 9월 15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1월입니다. 1월의 수출 단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총 수출 금액을 수출 중량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적인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NCM 양극재의 평균적인 단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1톤당 32,000불이었어요. 1월 달에. 그런데 2월 달에 29,000불, 그 다음에 3월 달에 27,000, 26,000, 26,000, 27,000불 때 잠깐 반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4월, 5월 달에
리튬 가격 반등이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냐면 저 삼성 SDI와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반기 보고서로 발표하는 저런 단가, 저건 좀 후행적이죠. 결과론적이고 시장에서는 저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요. 저희가 그럼 먼저 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광물의 가격입니다. 여기에 다 뭐로 써있죠? NCM 같은 경우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리튬이에요. 리튬. 그리고 양극재 판매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리튬하고 니켈 가격입니다.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리튬하고 니켈 가격으로 이제 추이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영향을 이 판매 수출 단가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판매 가격 수출 단가에다가 얼마나 수출했는지 그걸 곱하게 되면은 수출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수출 금액. 그래서 수출 중량이 증가하느냐 줄어드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품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판매 가격 하락하는 부분을 좀 메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1월 대비해가지고입니다. 1월 대비해서 12.48% 늘어나고 21.30% 늘어나고 그 다음에 45.76%까지 늘어났던 게 바로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피크를 딱 찍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은 마이너스 12.36%. 1월 대비해서요. 1월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수출 중량도 줄어들었다. 그러니 실적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이 컨퍼런스 콜 기업 설명회 하면서 다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공장 증설에 대한 속도 조절. 말로는 속도 조절이죠. 좀 늦춘다. 지금 하는 이 진행을 좀 멈추겠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너네들 이때까지 공장 가동하고 이때부터 매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주가를 평가했는데 이게 다 어그러졌네. 그러면은 이거는 미래를 너무 긍정적으로 반영을 한 거다라고 해서 매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에서 컨퍼런스 콜 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한다라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상황에 맞춰서 이 공장 증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속도 조절할 거다라고 했는데 기사로 그냥 때려버렸죠. SK 온하고 하는 거 합작법인 포드향으로 나가는 거 공장 증설하는 거 이제 이 가동 중단한다. 이거는 악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악재 속에서 저희는 또 기회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반도체 2차 전지가 한창 화랑이던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가 힘을 못 썼었어요. 2차 전지로 사람들의 모든 이 이목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규모가 반도체 시장 뛰어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관련 주가들 어땠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한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쏠림에 반대되는 그러한 시장들은 또 소외되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반대로 24년부터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뭐 지금 전기차 화재 뭐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저라도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나중에는 내연기관차 혐오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봐요. 환경오염시키는 저런 이 휘발유 넣어서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아직도 타고 다닌다고? 옆에 가면 매연 맡을 것 같아. 지하주차장 오염되니까 내연기관차는 뭐 출입금지. 뭐 이거는 저만의 좀 과도한 이 상상인데요. 사실 신성장 동력이 되는 새로운 산업이 이제 태동하고 그게 이제 대중화로 가는 과정까지는요 많은 여러 어려움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해나가면서 버틴 회사들이 나중에 그 시장을 독점을 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최근에 이 수급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화재 관련된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런 쪽 주가들만 실질적인 실적 반영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 그런데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 여기서 하게 되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조금은 좀 성격을 달리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는 와닿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 이 배터리 만든다라 그랬잖아요. 배터리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양산해가지고 진짜 배터리 산업에 진출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요.
에코프로 BM에서 또 고체 전해질 만든다 그랬어요. 고체 전해질, 이게 바로 전고체 관련된 거잖아요. 전해질을, 전해액을 고체로 해서 이게 전고체, 이게 들어가면 전고체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에코프로 그룹에서 배터리를 만들게 되고, 이거는 고객사 니즈에 맞추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고체 전해질을 이제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 만든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음극재도 있어요. 음극재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배터리 하나에 고체 전해질만 그냥 어디서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냥 갖다 끼워가지고 배터리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소재들이 밸런스를 맞추었을 때 그때 좋은 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배터리를 잘 이해해야 좋은 양극재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배터리를 잘 이해해야 좋은 음극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배터리를 잘 이해해야 좋은 전해질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새 시장에서 보면은 뭐 전고체 배터리 화재만 일어났다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에요. 제가 아직까지 알고 있는 바로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우선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고요. 전고체 배터리 만든다라고 말은 누가 못해요. 그리고 전고체 전해질 만든다고 말은 누가 못하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이 액체 전해질과 고체 전해질, 이 둘 사이에 이온 전도도를 액체 전해질만큼 동등하게 끌어올릴 수 있느냐, 고체 전해질을 가지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 못한 부분입니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2년도 4월에 이수화학이랑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관련해서 MOU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 그런데 그거 하나만 놓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전고체 배터리로 나아가는 그 개발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전 그런 면에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잘한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배터리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양극재, 음극재, 고체 전해질로 가면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요 또. 그리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음극재 소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는 고체 전해질로 가면 갈수록 음극재 소재들이 또 바뀌게 되고, 거기에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리튬 메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리튬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안정성으로 가는데 리튬 수요는 더 늘어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 이 수출입 데이터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가격의 추이 같은 경우는 광물 가격이 결정을 대부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빵을 하나 만드는데 계란도 있고, 계란도 사와야 되고 밀가루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밀가루랑 계란을 가져온 가격이, 계란이 100이고 만약에 밀가루가 50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빵을 만들면서 여기에 전기세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가스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런 고정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게 바로 가공마진입니다. 가공마진에다가 여기에서 원재료비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 들어가는데 마진을 일정 부분 붙여가지고 그래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내가 계란을 7월 달에 가져왔어요. 7월 달에 가져와서 이걸 빵을 만드는 데까지 3개월 정도 걸려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계란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요, 이게 50까지 떨어집니다. 밀가루 가격도 폭락해가지고 이게 25까지 떨어져요. 저는 7월 달에 계란 100, 그 다음에 밀가루 50 이렇게 가져왔는데, 150에 가져왔는데 이게 75까지 빠진 거예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팔 때 내가 가져온 가격에다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현 시세에 마진 붙여서 파는 구조예요. 이 양극재라는 게. 이 계란이 뭐 리튬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밀가루가 니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양극재 가격은요, 광물 가격 변동의 3개월 정도 후행해서 판매 가격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3개월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뭐 포스코 퓨처엠 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뭐죠? 재고평가 손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률 엄청 줄었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물건 만들어서 쌓아놨는데 이거를 현재 가격으로 평가를 하니까 다 비쌀 때 가져왔던 거죠. 실질적으로 싸다 비싸다는 상대적인 거지만은 내가 지금 평가하는 가격보다 높았던 가격에 가져와서 지금 가격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단가 NCA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8,000달러에서 32,000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1월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55.8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리튬 가격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5월을 거의 뭐 정점으로 해서요,
이 이후에는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하락 추세였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종합해서 발표를 하죠. 바로 7월, 8월, 9월입니다. 그런데 7월, 8월, 7월하고 8월 이렇게 보시면 이때도 계속 하락 추세인 거죠. 오늘 8월 19일 이때까지도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은 뭐 당연히 지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시장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에서 좀 조심스럽게 판매 수량 정도 증가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4분기까지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분기까지의 실적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광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거, 광물을 생산하는 그런 채굴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공급과 수요 여기에 대한 불일치 현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하락하게 되면 원가 이하로 하락하게 되잖아요. 원가, 생산 원가, 채굴 원가 이렇게 한다라 그러면 조업 중단합니다. 조업을 중단해요. 그리고 파산하는 기업들도 생겨납니다. 신규 프로젝트 뭐 만약에 한다 그래도 이거 시간이 꽤나 걸려요. 포스코홀딩스가 광석 리튬하고 염수 리튬 하는데도 염수 리튬만 하는데도 시간 거의 10년 정도 걸렸어요. 준비해서 아직도 양산 단계까지 못 왔잖아요. 그만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생산 계획 같은 경우도 1년에서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가격 올랐다고 공급량 갑자기 못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 뭐 이때 니켈 가격 급등하고 리튬 가격 급등하고 수급 불일치 현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라 생각하는 그 시기가 가장 싼 시기였다라고 저는 좀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잠익 비밀에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계속 데이터들을 끊임없이 관찰을 하면서 이익의 방향의 변화를 주는 그러한 메이저 팩터가 무엇이 될까라고 한다라 그러면 첫 번째가 이 전방 산업이잖아요. 전기차 시장. 전기차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물 가격. 여기에 따라서 광물에 대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적인 변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역 장벽. IRA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25년도 초쯤 가잖아요. 그리고 11월이 이제 미 대선입니다. 미 대선인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서 뭐 폐지 못 시킨다, 뭐 한다, 뭐 쉽지 않을 거다. 저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아요. 주가는 분명히 그 노이즈를 반영할 겁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떠한 반영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가 또 기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나 아니면 또 신규 진입에 대한 기회. 기왕이면 해리스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을 바꾸는 경향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예측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견제 기조는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물의 원산지 규정으로 저희가 본다라고 하면 IRA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튬, 그 다음에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이거 다 핵심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광물 관련해서 IRA가 이 해외 우려단체 세부 규정 시행되는 게 언제예요? 25년부터입니다. 유예해 준 게 몇 가지가 있죠. 흑연 같은 경우. 그런데 리튬하고 그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는 IRA 적격 IRA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원료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안 좋은 시기 뭐 겪고는 있지만은 결국 여러분들께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린다라 그러면 택시 타고 다니시는 분들, 택시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전기차 택시 탈 때 그 기사님들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정리해서요. 저도 간혹 택시를 탑니다. 그러다가 전기차 택시만 타게 되면은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저는 전기차를 아직 타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께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연비와 전비. 그중에서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돈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택시 운전 기사분들께 운행하시면서 겨울에는 충전 다 했을 때 다른 계절에 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또 내연기관차 대비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는 데가 어딘지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을 텐데 뭐 이거를 질문한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다 성심성의껏 말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탈 때마다 항상 물어보다 보면은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조금 가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투자의 지표들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지금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기사 나왔어요.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고체 전해질 이 양산 라인 만들 거다. 그 이전부터 파일럿 라인 만들어가지고 고객사한테 계속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양산 시점은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 BM이 다른 데보다 이 전고체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배터리를 이해하고 이 에코프로 BM의 양극활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랑 밸런스가 맞는 전해질을 만드는 거,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거, 이거는 양극재 기업들이 더 잘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22년도부터인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고이온 전도성. 제가 말씀드렸죠. 고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보다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높여가느냐. 이거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실질적으로 발표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가 바탕으로 그렇게 되면 이건 진짜 완전히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주가 상승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는 뭐 정리를 잠시 해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환경 자체가 이 모든 산업 환경,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환경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여기에 뭐 이동채 전 회장이 이제 경영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산업 환경을 에코프로 BM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럴 때일수록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고객사 관리 잘하는 곳들 그리고 경쟁사들 낮아빠질 때 버티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승자 독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뽑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사 뽑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에 임할 때는 그 산업이 완전히 사양 산업이 아니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좋은 시기가 찾아올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저희는 계속 그런 재료들 광물 가격 만약에 하반기에 살짝 턴어라운드하는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은 4분기에 안 좋을지언정 그걸 알고서도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실적을 6개월 정도 선반영하는 게 주가라고 현재 주가.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매출과 실적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설명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물 가격은 이제 전방 산업이 좀 회복을 띄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 이전에 광물 가격이 먼저 상승하는 그런 수급 불일치 현상에 리튬이나 니켈 가격들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반영을 할 거다. 앞으로 판매 가격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투자하시면서 계속 이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주가를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 이런 것들 업데이트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 벤자민의 관심 공시 이 텔레그램 채널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이거 딱 하나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카오 채널 이런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컨퍼런스 콜 할 때도 제가 공유를 드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광물 가격들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그리고 현 상황들 이런 것들도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2차 전지만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산업별로 좀 분산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서는요. 어떤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시로 포착된 투자 유망 종목들 골라가지고 이 공시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8월 9일자입니다. 8월 9일자 금요일이고 이 금요일날 장 끝나고 공시가 좀 올라왔습니다. 이때 어버브 반도체에서 100억짜리 교환사채가 2개가 발행이 돼요. 어버브 반도체 자회사가 윈팩이라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주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교환 가격 그 다음에 이 교환사채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주가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게 거의 100%예요. 그래서 윈팩이랑
어부부 반도체 100억씩 해서 기관 자금들 들어오는데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주가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바로 이제 두 자릿수 때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죠. 시초가에 바로 이렇게 오른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언론으로 이제 막 교환사채에 대해서 설명이 막 나왔어요. 저는 저 공시 나오자마자 제가 해석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윈팩하고 어부부 반도체 주가 상승 바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26일 날 이제 공시 포착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간만에 볼만한 공시가 생겨서 공유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7월 26일 날 이때 공시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로서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를 드렸고요. 이 이후에 주가가 48,000원 하던 게 이때 최고가가 67,400원까지 갔습니다. 오늘 좀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 교환사채 들어오면 교환 단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누가 들어왔는지가 중요하고. 근데 60,050원입니다. 교환 단가가. 지금 가격대 나갈 가격대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리고 그렇게 교환사채로 들어오는 곳들 주가 차익이 목적입니다. 60,050원에서 몇 퍼센트를 먹을지 그거를 준비를 다 해놓고 엑시 플랜까지 정해놓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투자의 힌트나 이런 것들이 공시로 포착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참여 방법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 번호 보이실 겁니다. 1688-6491. 이 번호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문자로 텔레그램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위에 번호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영상에서도 다뤄줬으면 좋겠고 텔레그램 채널에 정보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 그 종목 이름을 문자로 발송하시면 신청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제작할 때도 이제 이 반영을 하는 부분이고 참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또 제공이 됩니다. 우선은 앞으로 좋은 주가 흐름 예상되는 그런 섹터하고 종목에 대한 리포트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저와 함께하는 참투자자문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하고는 좀 달라요. 과거에 자문사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증권사의 고객들은 주요 보는 사람들을 타겟이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 그다음에 뭐 바이사이드 쪽이거든요. 그런데 자문사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런 분들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종목들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투자 판단하시는데 포트폴리오에 닿는데 참고해 보신다라 그러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상당히 적중률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드리는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공시검색 자료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상증자 편만 작성을 했고요.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 공시를 통해서 이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이제 포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유상증자 공시도 잘 활용하신다라 그러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제가 직접 작성한 자료 이거 공유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식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이거를 유상증자 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그래서 케이스별로 해서 일진전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제가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주배정이랑 삼자배정이랑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리고 주주배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투자 기회로 만들 수가 있었는지 3자 배정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왜 3개월간 360%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공시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들을 다 이해하시고 나면은요 아마도 유상증자 관련해서 스스로 검색하고 또 종목에 대한 판단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이런 것들도 사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지만은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의 아마 지적인 자산이 될 겁니다. 11페이지짜리니까요. 그리고 PDF 파일이어서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번호 있죠? 1688-6491 번호로 자료집 아니면 공시 이렇게 문자 주시면은요 단문으로 그거 다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 잘하셔서요 좋은 투자 수익 기회 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